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연세대학교 북학연구원 공공인문학센터 일반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로서 이토 히로부미, 죽어서도 살아서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비견되다 라고 하는 조금 알쏭달쏭한 제목입니다만은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역사상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라고 혹은 약간 예전 분들은 이제 이등 방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굳이 말한다면 이제 악연이 굉장히 깊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비견되고 있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국인들이 이제 어떤 그 증오하는 인물입니다만은 이렇게 원치 않든 원튼간에 이렇게 유명 인사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뇌리에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신문통신조사회라는 곳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한국이나 중국, 미국이라든가 등 같은 주요 국가들의 언론사들과 협력을 해서 해외 미디어에서의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이미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거기서 2018년 11월, 12월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일본인은 누가 있습니까? 이름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1000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00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첫 번째 600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바로 현재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 그 수상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약 7년 가까이 7년 이상 되는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2위가 바로 오늘의 어떤 그 강의의 주인공인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3위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됩니다. 참고로 이 4위부터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이즈미 주니치로 전 수상이라든가 아사다 마오 피겨 선수라든가 혹은 일본의 드라마 배우 혹은 가수 이런 연예인들입니다만은 다 대부분 다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에 가까운 인물들이고 1위를 제외하면은 압도적인 부동의 2위와 3위가 바로 이토와 토요토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리고 이 조사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한일 수교 70주년을 맞이해서 KBS 1라디오에서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의 약 절반 가까이가 아베 신조 수상, 그 다음이 바로 이토와 토요토미가 부동의 2등과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우는 현직 총리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인물이니까 이런 점을 제외하면은 한국인이 어떤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상의 인물로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는 침략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토와 토요토미라는 점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이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이토 이미지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토를 기억하는 어떤 이토 하면은 세트로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1909년에 당시에 만주 하얼빈에서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독립운동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한국에서 이토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여기 오른쪽에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2010년, 2013년 당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일전 축구가 벌어졌을 때 당시에 붉은 악마 측에 의해서 어떤 게시되었던 그 횡단막, 응원 횡단막이죠. 안중근 의사라든가 혹은 이제 이른바 단지 신초선이 얘기했다라고 카더라라고 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든가 어떤 이런 횡단막을 건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어떤 양국 간의 큰 문제가 되었던 어떤 그런 멘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이토 하면은 안중근으로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에게 아주 이렇게 사살당한 침략주의의 원흉으로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당시 일본의 서구화라든가 근대화 그리고 강대국화를 달성한 바로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어떤 일본을 오늘날의 어떤 강대국 일본을 만든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토에 대한 한일 간의 어떤 양국 간의 어떤 이미지랄까 인식의 갭은 오히려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떤 이토로 상징되는 사실은 어떤 이 역사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양국 간의 역사 인식의 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인식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대해서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어떤 이런 인식의 개입을 극복하는 와중에서 흔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일국사적인 관점입니다. 즉 어떤 한 나라, 하나의 국가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어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도식화시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쪽이 한국사 영역이에요. 한국사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오른쪽은 일본사 영역에서 곱게 표시해요. 그런데 한국도 일본도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그 인접한 나라로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사와 일본사의 사이에는 일종의 교집합으로서 존재합니다. 여기가 한일 관계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국사의 측면에서 이 어떤 일본사와의 교집합인 이 부분만 보았을 경우에 한국사에서 보면은 우리와 관계 있는 이 부분만 보아서 어떤 일본사는 모두 우리가 겹쳐있는 이 회색이야 라고 해서 이 회색 너머에 일본사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사의 경우에도 이 한국 겹쳐있는 이 회색만 보고 한국사는 모두 회색이야 라고 이렇게 넘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토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에 거쳐서 일본의 권력자의 지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근대 일본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대외 정책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흔적을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흔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만의 시점이거나 혹은 뭐 한국사에서는 이렇지만 일본사에서는 이렇다 이런 식의 어떤 어설픈 양론 병기 무슨 황희정신도 아니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같은 이런 어설픈 양론 병기가 아닌 이런 모든 어떤 그 측면 어떤 그 뭐랄까요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의 어떤 흐름 것을 파악하면서 이 인물이 했던 어떤 그 행동의 어떤 그 가치랄까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약 10분 정도에 걸쳐서 어떤 이토의 어떤 그 생애라고 할까요? 그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론자에서 기국론자. 이토의 경우는 1841년 현재 일본의 야마구치현이라고 해서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큰 섬이 있죠.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중심적인 섬인 혼슈의 가장 서쪽 끝, 말하자면 한반도와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야마구치현. 당시에는 초슈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즉 이토는 원래는 무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 당시는 이토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야시 리스케라고 해서 하야시 가문의 농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대 초반에 어떤 신분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즉 1854년에 자기 아버지가 당시의 최하급 무사, 어떤 전쟁에서 동원되는 정말 어떤 쫄병, 병졸, 잡병으로 어떤 이렇게 그 동원되는 아시가루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잡졸 가문에 자기 아버지가 양자로 입양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토의 경우에도 그 가문, 즉 이토 가문의 양손자로 맞으면 입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말썽이나마 무사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무사로서 어떤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떤 이토의 식견을 넓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토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여기 있는 요시다 쇼이, 현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이따가 거의 이 강의의 가장 후반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한반도라든가 동아시아 침략을 어떤 주장했던 인물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제자가 되는데요. 당시에 어떤 이런 요시다 쇼인을 비롯한 어떤 몇몇 중요 인물들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종합양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당시 어떤 일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조선시대 개항기 직전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요. 즉 어떤 서구 열강이 증기선을 타고 동아시아라든가 비유럽 각지로 가서 어떤 시장을 개방하고 어떤 문호 개방을 하고 우리와 무역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함 외교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북방의 러시아, 남방의 영국, 미국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당시 일부 선각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서양 오랑캐들과 어설프게 교섭을 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지 말고 빨리 국가를 차라리 열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본의 어떤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서양의 무기라든가 공장력을 도입해서 국력을 어떤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발전된 국력을 바탕으로 어떤 조선이라든가 중국과 같은 아시아로 일본의 세력을 뻗쳐야 한다는 이른바 개국 진취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이유는 바로 현재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무가 정권이 바로 어떤 그 에도막부라고 하는 그 사무라이 정권이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이대로 뒀다가는 서양 오랑캐에게 나라가 집어삼켜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능한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현재 지금 정권의 저기 변두리에 몰려있는 천황에 의한 과거 천황이 직접 지배되는 나라로 다시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야 한다라는 조낭양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어떤 젊은 무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진짜 이토의 경우에도 이 조낭양이 운동에 투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막부의 친막부적인 인사를 암살한다라든가 혹은 당시에 이 초슈권 쪽에 있던 영국 영사관을 어떤 불을 지르는데 어떤 참여한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활동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토가 양이론자에서 계국론자로 변신하는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여기 있는 영국으로의 밀항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막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서구 유럽으로 마음대로 외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토가 당시 초슈번의 번주의 어떤 그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밀명을 받아서 영국으로 밀항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이미 서구 열강위에서 강제로 개항되어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영국의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서구 열강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 예, 빨리 일본을 차라리 활짝 개방을 해서 국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개국론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 기초적인 아마 영어를 학습함으로써 서구 열강의 또 외교관들이라든가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이렇게 해서 교육함으로써 서서히 이제 어떤 그 정치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당시 이토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어떤 그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신정부 내에서는 뭐 한 2세대급에 불과했어요. 당시에 어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던 3명의 영웅이라고 하는 유신 삼거리였던 키도오 타카요시, 이 사람은 이토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쿠보 토시미치, 이 사람은 이 초슈번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츠마번 출신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발탁이 되어서 서서히 실무자로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토가 완전히 일본의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한편 그것을 되기 위한 자신의 정치의 운명을 걸었던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가 바로 이 헌법 제정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토를 발탁해서 어떤 성장시켰던 당시의 신정부의 최고의 실세들인 유신 삼벌이 1877년, 78년 사이에 3명 다 급사하고 맙니다. 한 명은 병사하고 한 명은 암살되고 다른 한 명은 어떤 신정부의 무장봉기를 했다가 이렇게 실패해서 자결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어떤 채우는 사람으로서 이토가 정군의 실력자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정부에 어떤 그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헌법 제정 및 의회 개선입니다.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신정부가 수립될 당시에 내세웠던 중요한 슬로건이 있어요. 에도막부가 의한 정치의 독점을 이제 끊고 천하의 여론을 다 모아서 그 여론에 따른 정치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신정부를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공이 있었던 특정 지역 사람들이 정권을 다 어떤 독점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처음에 약속과 다르다. 빨리 어떤 정권을 모든 국민들에게 열어서 국민 여론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은 곧 쉽게 말해서 나에게도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정부 외에 어떤 그 사람들이 언론이라든가 집회활동을 통해서 정부를 계속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른바 영국식의 헌법을 제정해서 어떤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 아니다. 프로이센식의 어떤 군주 중심의 헌법을 제정해서 군주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부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토가 자신의 모험을 걸어요. 바로 내가 직접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헌법을 배우고 오겠다라고 해서 1882년, 83년에 헌법 조사를 위해 유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영국에 이어서 유럽에서 가장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독일 연방에서도 특히 가장 어떤 중심 지역인 프로이센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헌법의 근거에서 어떠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입헌제의 운용 실태를 배우고 와요.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유럽에서 직접 헌법을 배우고 왔다라는 이른바 입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옵니다. 헌법에 대해서는 이토에 대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당시에 굉장히 쾌쾌무건 정부 조직을 근대적인 정부 조직, 오늘날의 일본의 정부 조직과 마찬가지인 내각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그리고 비유럽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대적인 헌법을 제정합니다.
원래는 저기 유럽 끝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미 서구식의 헌법을 도입을 합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이제 폐쇄시켜요. 한편 일본은 이때 헌법과 이제 의회 개설을 실현시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이토는 어떤 입헌 카리스마적인 존재로서 일본 정부 내에서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토는 이른바 초대, 최초라고 하는 기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885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대적인 내각제를 도입한 다음에 스스로 초대 내각 총리 대신, 즉 내각의 수반인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때부터 1901년까지 총 4차례에 거쳐서 총리 대신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1885년에는 당시에 어떤 그 헌법 초안, 이 헌법을 제정할 마지막 단계에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천황의 최고 자문기관인 추밀원의 의장으로서 이 헌법 초안의 최종 심의를 자신이 주도해요. 이렇게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헌법에 근거하여 그 선거를 치러서 국회를 개설한 다음에는 1890년에 바로 당시의 상원이었던 귀족원의 초대 의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귀족원 의장이라든가 혹은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만은 이러한 이토도 결국은 어떤 정당의 힘이 없으면은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바로 오늘날 일본의 자민당까지 이어지는 보수당의 원류로서 입헌 정우회라는 정당을 만들고 스스로 초대 총재가 됩니다. 즉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을사조약을 한국에 강요한 다음에 초대 한국 통감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토의 생애에 대해서 당시에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던 토미 소호라는 사람이 이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거 경력에서 살피건대 이토만큼 행운인 사람은 없다. 이토는 미천한 신분에서 입신 출사하여 총리 대신이 되었다. 당시에 천황가에 이어서 최고의 어떤 그 명문가였던 후지와라 씨가 아니면서 총리 대신, 과거에는 이른바 관백이라든가 태정 대신에 오른 자로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토 등과 같은 4명에 불과했다. 어찌 영예롭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어떤 그런 농민의 신분으로서 급상승을 해서 이른바 총리 대신까지 되었던 그러한 이토는 마찬가지로 어떤 농민 내지는 최하급 무사의 아들로서 결국은 전국시대의 일본을 통일시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처럼 그렇게 어떤 입신 출세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부의 어떤 이토의 어떤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후반부에는 한국과의 악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이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부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